너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게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허언증 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놈의 건강 걱정을 우리 엄마보다도 많이 할 거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욕망한다? 이러면 그거는 페티시다라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른 몸을 집착하는 것은 왜 페티시가 아니야? 나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그거는 남이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향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델이고요. 보편적인 기성복 사이즈 너머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시작된 모델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고요. 가슴둘레가 이제 118, 허리가 36인치, 엉덩이가 42인치, 키 몸무게 이제 165에 83kg입니다.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광고를 발견하게 됐었던 일, 그게 저한테는 변곡점이 된 시점인데 모델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키 작은 모델이 장윤주 씨였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데 더 마르지 않은 몸으로 모델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라인체로 할 수는 없을까? 아, 그러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해볼 수 있겠다.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쇼를 5개 정도 섰는데 되게 환대받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상태여든 난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물음표를 띄워요. 어디가 플러스 사이즈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플러스 사이즈가 뭐야? 이런 물음을 가지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이제 우울증이 발병해서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한 3, 4개월 정도 학교를 못 나갔었고 거의 집안에만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안 선생님을 마주친 거예요. 너는 턱이 왜 이렇게 살이 쪄갖고 이중턱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되게 힘이 큰 게, 나도 모르게 계속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힌다고 하면 이중턱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야금야금 찌기 시작해서 한 70kg 정도로 20대를 보냈던 것 같고,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 게 30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 중독자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한 4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그리고 다시 또 새벽 4시까지 일하고 거의 한 6, 7년을 했으니까 또 한 10kg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의 몸무게가 됐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그냥 그 직업 자체로 외모 다양성, 몸 다양성의 어떤 아이콘으로 읽혀지게 마련인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인데도 다 얼굴은 너무 갸름한 거예요. 다들 이중턱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얼굴만큼은 굉장히 이목구비는 또렷해야 됐다. 어떤 강박에 그때부터 시달렸던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가진 어떤 역할과 내가 어떤 느끼는 지점에서 오는 이 불일치,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싫었거든요. 그런 내가.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프로필 새로 찍어야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보정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턱을 좀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서야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중턱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직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나를 했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싫어하는 순간과 좋아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매번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되게 매력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내가. 그렇지만 몸무게 1, 2kg가 늘어나면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나를 조금은 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어. 내가 오늘 일을 끝내주게 처리했어. 이러면 내 몸무게든 이중턱이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지금의 저는 그냥 그런 순간들이 공존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미국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잘 구축돼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플러스 사이즈 패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고히 성장해 왔고 일종의 주류 패션에 편승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능하면 마르고 싶어 하고 가급적이면 나한테 맞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큰 사이즈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여전히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마른 모델이 이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비자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와야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이랄 게 없어서 회사도 다녔었고 식당도 했었고 요리 강사로도 일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냥 모델이니까 일로 그냥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걸로는 생계가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조금은 속상한 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잡지를 만들면서였던 것 같아요. 모델 개인인 나에서 플러스 사이즈인 사람들의 몸을 이야기하게 된 어떤 시점이 그때인 것 같거든요.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독립 매거진을 제작했었고 단행본도 제작을 했었고 SNS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 일을 모았고 89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너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응원의 말들을 많이 원했구나 라는 생각.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크롭탑 레이드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이즈랑 상관없이 크롭탑을 입고 번화가에 나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5년 전? 막 이랬으니까 마른 몸인 친구들도 민망하지 않아? 라는 옷이 그때 당시에는 크롭탑이었거든요. 뚱뚱한 몸 혹은 우리가 마르지 않은 몸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 실제로 등장해줘야 되거든요. 존재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진 포비아를 위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히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진에 잘 찍힐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사진도 결국은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투영하는 어떤 거울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쌍꺼풀이 꼭 있어야 되고 코가 높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포인트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다다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 다양성, 몸 다양성 영화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왔고 7, 8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나에서 우리가 된 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뚱뚱한 몸을 사랑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길에서 헌팅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래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싫다면 싫은 거다라는 제 입장을 적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너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게 스토킹을 당했을 리가 없다. 너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게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허언증 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플로 신고를 했었고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욕망한다? 이러면 그거는 페티시다라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른 몸을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왜 페티시가 아니야? 그것도 페티시지.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욕망되어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나의 몸무게가 얼만큼인지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문화 덕분에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프랑스의 경우는 일정 BMI 이하인 모델들은 패션쇼에 설 수 없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마른 몸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추앙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만인 사람의 숫자보다 아닌 사람의 숫자가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만큼 비만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별이 여성이 더 많은가 남성이 더 많은가 했을 때 여성이 더 많다 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것이 코르셋처럼 여성들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팩트인 거죠. 사람 하나하나를 오답인 시험지처럼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시험지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답이라는 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쇼핑몰 운영을 하게 된 지 벌써 8년 차인데요. 옛날에는 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사람들이. 티셔츠 한 벌을 입어보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옷 한 벌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지금보다 더 작은 체형의 사람들에게 옷을 찾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었다든지 그냥 저는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세상을 잘못 산 것 같고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었는데 세상이, 저는 자존감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니까 자기 존재에 의문을 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그거는 남이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몸은 서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객관식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안지가 되는 서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올 세상에는 그게 어떤 몸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주체적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